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4,000피의 정말 꿈 같았던 숫자를 어제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10월 28일 개장을 앞두고 간밤 자고 일어나니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올랐습니다. 리스크온 심리는 에이펙과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확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가려내야 될지 저희와 함께 기민한 대응들 함께 해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쪽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는 담았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세가 좀 엇갈려서 오늘의 수급 변화는 어떨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6% 상승이고요. 삼성전자는 어제에도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계약들, 이 뉴스들 계속 팩트체크 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자아낼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10만 전자를 돌파한 삼성전자, 현재는 프리마켓 시세에서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 러셀 2000 지수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강세 움직임 속에 이제 금리 인하의 주인공인 바이오가 드디어 움직임이 오늘도 연속성을 갖고 달려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 주축으로는 2차 전지의 강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 확인되고요. 또 하나의 성장주의 주인공 중 하나, 바로 로봇인데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제날 NM 다 같이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천억 원을 담았고요. 여기서 상단에 위치했던 건 대거 바이오였습니다. 오늘까지 수급 이어질지 보셔야겠는데요. 대다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1.6%의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현대건설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추가 계약 소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를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조선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호실적 발표 그 이후에 하반기 남은 오랫동안 FLNG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3만 원 그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고요. 원전의 반등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힘받아갑니다. 8%의 강세 움직임, 어제 역시 한 11위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강세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는 하이닉스와 필드로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프리마켓 시세 강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도 체크해보죠.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K-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한 해 만에 K-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4042라는 새로운 숫자를 확인하면서 그동안의 박스피의 오명을 딛고 새로운 역사, 그 구간까지 돌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인했던 건 전체적으로 매크로 분위기가 좋았죠.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 CPI가 안정화되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저희가 이 개장 말미에 개장 중계 이후에 나올 코너에서도 FOMC 프리뷰와 관련된 전략들 살펴볼 텐데요.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면서 이번에 페드가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이런 내용도 우호적이었고요. 이런 분위기 타면서 한미 협상 기대감까지 에이펙 앞두고 고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죠. 반도체와 AI를 필두로 해서 10만 전자와 53만 닉스가 다시 한번 지수를 강하게 견인했고요. 다른 쪽이 소외받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했었던 2차 전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의 900선을 이끈 건 또 하나의 바이오 섹터였었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이제 코스피는 YTD로 6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웃나라 보더라도 대만이나 일본도 사상 최고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성강통, 후광통 이때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었던
4,000포인트 돌파 목전입니다. 대다수의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좋은 가운데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담아가는데요. 이 기세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 전체적으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한국의 ETF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월 이제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상승률을 보면 한 달 동안 9% 올랐고요. 간밤에도 2%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프랭클린 FTSE 사우스 코리아도 8%가량 올라왔는데요. 한 달 동안의 상승에 힘입어서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 수급이 전체적으로 바이코리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 혹시 계속 숨고르기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감으로 자고 일어나셔서 바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 살아나는 모습을 막판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열권일까 매일매일 체크하게 됩니다. 매수, 매도, 이 과열 지표 보실 때 많이 보시는 ADR, 20일 일 동안에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은 균형점, 75% 미만이면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해줘 좋다. 120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과매수권역으로 좀 과열로 많이 보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어떤가요? 100을 밑돕니다. 아직 균형점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가 있는 영역으로 많이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ADR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00을 넘었는데 83이고요. 코스닥은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75% 바닥권보다 더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이 계속해서 과매도 영역 안에서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간 달려왔었던 섹터 제외하고 그 다음의 주인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힌트를 지수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900을 돌파했는데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담은 이 대부분의 섹터에는 바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담은 종목들 순위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8종목이 모두 다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위였는데요. 7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함께 담았습니다. 2위는 올릭스, 3위 D&D 파마텍 274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고요. G2G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담았습니다. 어제는 보로노이 중심으로 한 재료가 나온 것이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임상 1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며 종양이 크게 줄었다라는 내용은 익히 지난 4월에 ABL 바이오 기술 수출 이후에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좀 재료 자체도 뜸했었는데요. 어제 보로노이의 임상 1상 결과는 이 같은 기대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우호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CPI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지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제약 차트인데요. 코스피 제약 차트도 비슷한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대다수 보면 조선이라든지 대형 반도체라든지 다시 한번 업종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훈풍이 불었던 과거의 차트를 뚫어내지 못한 가운데 추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차트고요. 굉장히 긴 관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 힘에 있어서 어떤 재료들이 불집힐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역시 보로노이의 임상 결과와 함께 어제 한미약품에서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양대 산맥을 계속해서 튼튼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안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이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사실상 4분기 안에 발표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어제 나올 줄은 투자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페글라나타이드, GLP-1 유사체 이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탑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닌데요. 40주간의 투약
결과가 중간 발표처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일찍 발표한 이유가 있었죠. 결과가 좋았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부작용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체중 감소율이 8%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국산 비만 치료제의 내년 출시가 가까워졌구나 이런 기대감을 높였던 탑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26%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42만 원을 돌파했는데 최근 9월 들어서 3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 굉장히 높게 가져가며 4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40만 원을 뚫어내면서 이제 2019년 고점 50만 원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 지금 보시는 건 10년 차트인데요. 굉장히 과거에 잘 달렸었던 제약바이오 그때의 영예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지 아직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네라는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차트와 함께 장기 차트로 뽑아왔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오늘 대거 리포트들이 쏟아졌고요. 대다수 호평이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그 이상을 바라보는 증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제일 높게 보더라고요. 제약사 탑픽 우리 그대로 유지한다. 중장기적으로 비만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확실한 투자처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영업가치를 이번 3상 결과가 잘 나오면서 기존 3조 6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까지 기업가치 대폭 상향 조정할 만큼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 출시되고 이제 2027년에 한 시장 점유율 10% 추정했을 때 매출은 1,000억 원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이제 머크의 메쉬 치료제 이 비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제 발표됐던 이 비만 치료제의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52만 원 문제 없다고 보고요. DS증권도 비슷합니다. 특히나 한국인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 그 가능성에 높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100% 성공 적용해서 기업가치 4조 7천억 원, NH와 비슷하게 보네요. 지금 26년에는 이제 이번에 발표된 40주차 말고도 이 64주차, 한 20주차 더 이상의 결과를 최종 결과로 보여주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 이번에 발표된 평균 체중 감소율 8% 말고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감 높은데 한미약품 차트 잠깐 볼까요? 지금 한미약품은 어제 26%의 급등 움직임 이후에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소폭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9월에 크게 오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9월, 10월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43만 원을 뚫어낸 움직임, 40만 원을 뚫어낸 움직임 안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면 오늘 그리고 단기간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세워보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내놓습니다. 1조 7,185억 원, 전년 대비 45%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적표 공개하고 나서 인적 분할 앞두고 거래 정지 목요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인적 분할 그 이후에는 기업 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의 전략 어디에 포커스 맞춰봐야 될지도 중요하겠고요. 일정 잘 보이시나요? 내일은 동아ST, ST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머크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되고요. 다음 주에도 녹십자 실적, 유한양행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대다수 학회 움직임들이 대거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회 모멘텀 그동안 덜 받았었는데요. 기술 수출 모멘텀을 자극할 만한 이런 예상 후보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외국인의 수급에 편승할 때인지 지금부터 자리에 옮겨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호가 받아보겠습니다. 설레는 화요일, 어제 4,042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 야간 선물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금 소폭 내리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4,021포인트, 코스닥은 905포인트, 상승 출발. 양지수가 살짝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은 지수보다 코스닥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과장님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여쭤볼까요? 김경국 과장님이 제약바이오의 계절 계속 노려보자. ST팜뿐만 아니라 꾸준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세 움직임에서 힌트 받아보고 오늘 올라도 담을 종목들이 많이 있을지요. 네,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특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일단 키트루다 SC 관련된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큰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도 상승이 좀 뚜렷하게 펍티론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 개별 재료보다는 일단은 시총 상위주에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국내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고 중간 결과고 이제 국내 첫 비만 치료제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격 매수는 좀 무리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모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임상 결과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4세대 폐암 치료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회사들도 물론 이제 좋은 회사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 이제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는 흐름이 나온다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흐름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쪽이 또 강하거든요. 하늘바이오파마. 근데 대형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중소형 바이오테크가 조금 더 강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아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마지막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올라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일정 부분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먼저 점검해봤고요. 본장 열리고 구체적인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반도체 넘어가 볼 텐데요. 하이닉스가 프리마켓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가로 3.9% 하락, 삼성전자 0.4% 약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한데 밸류체인 쪽에서 지금 보면 유리기판 쪽만 강하거든요. 두 분 코멘트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정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피롭틱스, YC캠 워낙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반등 움직임인지 유독 반도체 약한 움직임 속의 상승의 재료는 뭐라고 보세요? 유리기판도 요즘에는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7년도부터 양산 계획에 맞춰서 26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장주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기존에는 피롭틱스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캠트로닉스가 더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먼 미래지만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을 중장기적으로는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쪽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보다는 좀 차분한 종목이 좋다라고 보신다면 SKC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 맞춰서 조금 탄력성 있는 종목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가 조금 시장에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공감대가 SKC에서 통하네요. 오늘 김경국 과장님도 관심주를 SKC에 주셨습니다. 왜인지 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듣겠습니다. 지금 자리 괜찮게 보세요. 지금 200에서는 어제 뚫었군요. 네, 일단은 가장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2차 전지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동박 부분이 가장 좀 부담이 됐었는데 SKC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적자폭이 조금 감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까지는 이런 구간이 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 SK온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북미 쪽도 출하가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동박 부분이 적자폭이 좀 감소되는 구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퀄 테스트 부분인데 이제 기판에 대한 퀄 테스트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단독 보도가 어제 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쪽에 일단 퀄 테스트가 통과돼서 양산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곳에서 세 곳 정도가 유리기판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고 사업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신사업 성과가 드러나는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물론 적자, 3분기 적자고 4분기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는 이익이 도는 국면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C 15만 원까지 봐주셨거든요. 구체적인 전략들 본장에서 더 들어볼 거고요. 이정호 팀장님의 관심주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추가 강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LNG 모멘텀 보시는지 잠시 여쭤보도록 하죠. 자, 시장문 열겠습니다. 코스닥의 연고점 기대합니다.